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되신 지 40여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헌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 번 변론 준비 기일인가요? 그걸 쟁점 준비하는 그런 기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2월 19일 날 1차 변론 일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변론을 하는 그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청구인 측에서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가지고 총리님의 탄핵 사유 중에 형법상 내란죄를 처리하는 걸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저는 어제 아마 그 변론 준비 기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쟁점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그 내역은 제가 오늘 여기 나오는 바람에 잘 확실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케이스하고 같은 지금 상황이죠? 같은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4일 이완규 법제처장은 총리님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의결 종족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총리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거는 분명히 많은 전문가들이 쟁점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대응 체제가 있을 때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또 저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때 그런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 그런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헌재의 결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29건이죠. 네, 추진한 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정말 좀 자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느 대행도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그런 지력과 모든 걸 동원해서 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은 탄핵 사유가 현재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발의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탄핵이 남발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물론 그 제도를 만들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겠습니다만 딴 나라들의 어떤 탄핵하고도 굉장히 다른 특별한 제도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때까지는 직무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물론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위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계속 국가의 해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끼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저는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게 고쳐지는 게 좋겠다.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PPT를 한번 봐주시죠.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의 여론조사의 변화입니다.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배경이나 원인 좀.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거를 제가 전직 권한대행으로서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여기 여론조사 공정에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탄핵 중인데. 제가 코멘트 할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직무정지된 사람으로서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부의 신뢰 붕괴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명 더 질의해 주십시오.